Recording in progress. 자,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업할 때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빠진 애들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수업 나갈 때 진도 나가는 거 그때 무슨 작품 문학 작품 나가는지 톡으로 올려줘. 톡으로 올려주면 학교별로 좀 정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시간 잡아가지고 학교별로 나가는 작품 뭐 설명을 한 30분 40분 정도 짧게 치면서 번개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못 듣는 친구들은 내가 녹화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려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다운이래 유튜브로 접속해가지고 보면서 시험 대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율이 들어왔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시를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현대시가 두 편이 나왔는데 여기 가와 나 설명이 있는 보기 박스를 읽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미리 선점을 하고 그리고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시를 읽을 때는 항상 문장 단위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 단위를 읽어주고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다시 한 반복해서 얘기하면 시에서 말하는 화자인 나는 언제나 굿맨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과 연이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그 문장들로 구성된 시들은 같은 내용의 반복과 변화. 이게 지금 거칠게 시를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문제에서 물어볼 때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확인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전체 내용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가장 나이스하지만 실전에서는 전체 내용이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럴 때도 문제에서 이렇게 따옴표 쳐서 묶거나 하는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화자가 굿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잡아낼 수 있죠. 시에서 디테일하게 좀 더 봐야줘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적 정보를 좀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 뭐냐면 너네가 지금 중간고사 시험 봐서 알겠지만 고전시든 현대시든 처음 보는 작품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부 작품이. 그 외부 작품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좀 파악해줘. 프린트 갖고 왔고 패드를 할 거면은 톡에다 올려놨고 거기 4장 4개 있으니까 4개 다 갖다 줘.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부분 그리고 옆에다가 같이 길게 쓰고 싶은데 칸이 모자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되게 원론적인 얘기야. 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원칙 중에 얘네들은 화자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야. 현재 처한 어떤 상황을 찾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왜는 나만이 보여주는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반응과 태도야. 이것들을 다 찾아내는 게 원래는 필요하다. 전체 내용을 읽을 때 디테일하게. 여기서 누가에 해당하는 건 화자가 남자냐 여자냐 혼자냐 여럿이냐 이런 것들 직업은 뭐냐 신분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고 언제면 하루 중에 언제냐 1년 중에 언제냐 월로 따지면 몇 월이냐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고 그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린트 있어? 마지막 부분 없어? 그럼 그걸 패드로 가지고 그 다음 있어
그다음에 어디서는 도시냐 자연이냐 강이냐 산이냐 바다냐 고향이냐 타향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만의 반응과 태도는 뭐냐 이런 걸 찾는 건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좀 보자면 이게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공부할 때는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줘도 돼. 한 문장 한 문장. 그런데 이게 실전에 시간을 재가지고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바로바로 찾아 들어서 봐도 되는 거지. 1번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문제 31번이. 이거는 맨 마지막 순서로 푸는 게 편할 수 있어. 한 작품에 대한 한정된 작품을 먼저 보는 게 편하지. 아픈 거랑 박스 쳐져 있잖아. 그럼 이건 가와만 관련돼서 푸는 거니까 요거 가져가서 문제를 푸는데 요 내용을 여기만 보고 읽지 말고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니까 이 피리가 뭔지 보려면 앞에 나온 피리거든? 그럼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읽어주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야. 물론 전체를 다 읽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간다면 가나에서도 요거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엮여 있지만 표현상의 특징은 아니고 요거는 나와만 관련돼 있는 작품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접근해 보죠. 요거는 나중에 풀 거고요. 32번 요거 푸는데 한번 가장 적절한 거 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가장 적절한 건. 자, 아픈 가락을 잠깐만 봅시다. 흐느끼는 이 피리. 피리를 부는 건데 피리는 흐느끼고 있대. 자기가 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피리에서 흐느끼는 피리에서 나오는 아픈 가락 노래를 구천의 노래가 구천은 저승이요. 저승까지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저 높은 하늘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사무치는 것을 임께서는 듣고 있는가 라고 해서 들어줬으면 하는 듣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한 번 더 갈게요. 이 피리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다 미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봐봐. 이게 여기만 읽을 게 아니라 뿐이라는 말을 갖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봐봐. 내 마음은 가난하니 임을 위해 내가 무슨 자랑이 있고 선물이 있으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해서. 근데 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 긍정, 부정? 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인 존재고 내가 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피리밖에 없다는 거야. 이 피리는 어떤 피리냐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 희생된 곳, 뭐 그럴 수도 있고 희생된 곳에서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니까 그 피리에서 울려 퍼지는 아픈 가락은 그 정의로운 사람들의 정신이 담긴 노래일 수도 있겠지. 그 희생된 곳에서 자란 대나무로 만든 피리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아픈 가락을 임께서는 저 하늘에 있어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요 맥락만 이렇게 보시고 32번 푸는 거죠. 잠깐 시간 드리니까 32번 풀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32번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32번의 답은 2번인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추어적으로 풀 때는 딱 표시된 요 부분 그 정도만 읽든가 그 연만 읽는데 그러지 말고
내용적으로 연관된 거 이 필이니까 최소한 필을 언급하는 부분을 더 읽어주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건 피리밖에 없고 피리를 불어서 비록 아픈 가락이지만 임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임을 위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것인 거지. 진정성 어린 어떤 것인 거야. 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선물 같은 거야. 근데 아픈 가락이어서 좀 그런 거지. 그 이거 좀 그렇잖아. 아프다는 건 부정적인 건데 흐느끼고 있고 슬퍼서 서글퍼서 서럽고 그래서 서글픈 건데 서글픈 걸 왜 들려주려고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슬픈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납득이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 이거라도. 자,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영랑 시인의 와. 응. 김영랑의 이거 모양이 좀. 아이, 그건 우리 어른들랑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시만 딱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게 아주 순수시로서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이게 표시가 안 되나? 여기 시를 잠깐 보시면 이게 편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자, 내 마음 아실리 내용을 보시면 1연을 보면 뭐뭐 한다면 가정법. 그렇지 가정법 2연까지 봐봐. 1연의 내용이 2연으로 해서 한 문장이 끝나. 어디예요? 뭐뭐라면 티끌과 방울방울 그리고 보람을 내어드리지 이런 뜻입니다. 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형의 조건이야. 시를 잘 보면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의 혼자 마음은 내가 내 마음 알듯이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든 있다면 계실 것이라면 내 마음에 때때로리는 티끌티끌 그리고 눈물 방울방울 그리고 이슬 같은 보람 보석인 듯 감췄다 내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1년만 보면 끝나요 이 시는. 무슨 내용이야 이거? 내가 너네 이상형 있어? 남자면 돼? 그냥?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상형이 있다면 그게 뭐 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외모는 어떻게 되고 재산은 어떻게 학력은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성격은 어떻고 MBTI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의 화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 마음 나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내용은 간단하죠? 그래서 제목이 내가 바라는 임의 조건 이상형이에요. 이해됐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봐봐.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고 살아. 외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난 저 사람을 잘 모른다. 그래야지 같이 살기가 편해. 하나 근데 궁금한 거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사면은 뭐라고 나와? 그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아실리가 꿈에나 아득히 보이겠는가? 꿈에서나 있을까? 실제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으니까 맨 마지막 여행이 약간 암담하게 끝나지.
나는 영원히 나 혼자선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를 것이다. 왜?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여기 딱 마지막 형에 옥돌에 불이 달아올라. 이 옥돌은 아주 깨끗한 옥의 성분이 들어있는 아주 만들만들한 고귀한 돌인데 좀 좋은 돌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달아오르면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불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희미한 마음인 이유가 내 혼자 마음으로는 영원히 사랑을 모를 것이다 라고 끝난 겁니다. 얘도 아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이상형의 조건이 그런 조건을 가진 이상형은 있을 수 없지만 바라는 바 최고로 바라는 바를 얘기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작품 좀 진도 좀 많이 나가려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네. 내가 진짜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티끌은 뭐냐면 먼지야. 내 마음속에 때때로 끼는 먼지를 그 다음에 흘리는 눈물방울을 준다는 거야. 보람을 준다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 이해됐니? 어떤 내가 보람 찼던 거, 내가 기뻤던 거, 좋았던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주겠다는 건 말이 되거든. 고밴드 간직했다가 감추었다가 준다는 거야. 아무한테도 안 주고. 근데 먼지를 준다 그러고 눈물을 준다는 거거든. 이해가 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왜 먼지를 주고 내 마음속에 떼낀 내 마음속에 떼낀 내 마음속 상태를 보여줘. 왜? 다 주는 거야. 그냥 좋은 거 나쁜 거는 일단 다 주고. 일단 다 주고 오는 거야. 쓰레기통이야? 나 무슨 얘기냐면 너네도 봐봐. 진짜 가볍게 잠깐 사귀다가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가정사가 어땠고 어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내 진짜 저 깊이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걸 꺼내어 보이지 않지. 그걸 진짜 보여주는 건 누구한테만이야? 진짜 찐. 이거 진짜 찐 사랑한테나 보여주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치부까지 다 어, 보여주겠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 이 작품은 뭐 아닌 듯하지만 여기 보면 피리를 불어봤자 아픈 가락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도 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야. 왜? 이게 찐인 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 아무한테나 들려줄 수 없는 거지. 이거는 하나의 시에서는 어떤 태도가 예외적으로 그 태도가 변하는 시도 있지만 군맨인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헌신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시 전체에서 변할 수가 없겠지. 기본적으로.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33번 문제 풀어볼래? 아니다. 같이 풀자. 시간 주니까 내가 귀찮아가지고. 자, 다운표 친구 봐봐.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끊어가면서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서 밝음을 회복할 세상. 이 말이 맞으려면 지금 바라는 세상이니까 아직 현재는 오지 않은. 어둠인 상태. 자, 해돋는 아침은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인 건 맞겠지? 그래서 요 다운표 친 부분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뭐지? 다운표 치는 부분. 왠지 시에는 따옴표가 안 쳐있어.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이연의 해돋는 아침이 있고 이거 찾다가 끝나면 어떡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생각보다. 가에만 집중해서 솎아보자고. 3번 선지.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꽃송이를 찾아와서 창백한이라는 게 꽃송이를 관련이 있는지.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운표 친 거 찾아가지고 그 문장 전체를 읽어주면 됩니다.
가해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잊지 않은, 지금 현재 내 곁에 있지 않은 임을 기다리고 있네.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인하면 돼. 지금 가는 1번 선지는 맞니? 어둠이 없어요. 자, 어둠에 거기만 보지 말고요. 자, 여기가 요런 한 문장이 됩니다. 보시면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가 뜨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는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꽃송이는 왜 창백해? 붉지 못하고 어둠 때문에. 어둠애가 어둠 속에서라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원인일 수도 있어. 어둠에 의해서. 어둠으로 인해 창백한 꽃송이에 나는 뭐해?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입 맞춰서 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생명의 한 방울까지 불어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고 싶대. 아닌 것 같아요. 1번 적절합니다. 그래서 왜요? 해 뜨는 아침에 죽어가겠다는데요? 지금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뭐예요? 그 이 꽃송이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어둠인 상태.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해 돋는 아침이 죽고 해 돋는 아침에 죽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가리라. 죽으리라. 의지. 어둠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죽겠다고. 이게 됐니? 무슨 얘기지? 네.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2번 선지 보죠.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2번 선지 건너뛰고 꽃송이를 창백한 대사로 본 거 맞죠? 네. 네, 그건 적절해요. 3번 선지. 4번 선지. 피마저 불어넣는 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 맞습니다. 내 생명력 마지막까지 불어넣는 거니까. 붉은 마음을 맞춰 부자는 님을 갖자. 붉은 마음 어딨니?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자, 미워하는 모든 것 반복해서 나오네. 다 잊어버리고라도 붉은 마음은 보통 곧 취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미 수치되는 날까지 다 불타버려서 수치 되살아나서 다시 타다가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역설입니다. 이미 재가 된 게 어떻게 수치되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결국 뭐뭐 할 때까지 뭐뭐 날까지 영원토록 뭐 하겠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어찌할 것인가? 못 잊히는 모습 누구겠어요? 임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런 거룩한 이름, 그쵸? 임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애타게 우는구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지금 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천에 있어요. 구천에 사무치는 피리소리. 자, 그 정도가 되겠고.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나 가지고 답은 내야 되는데. 기다릴 테니까 나만 골라서 확인해서 답을 한번 맞춰볼래? (33번) 문제 나를 기준으로 답이 골라집니다. 그러면 종찬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율이 정리에 못 일어나고 다온이도 못 왔고
아, 오전 11시로 바꾸면서 참석률이 저조해지는데. 아니, 학원은 안 와도 줌으로는 그래도 한두 명 결석이었었는데, 줌까지 포함하면 오전 11시가 많이 힘드네. 왜 영어 선생님 시간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만 이렇게 진행하자.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옮기든가. 하나만 보여줘요? 네, 그리고 나 잠깐 시간 줄게 더 풀어볼게. 요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풀 시간 줄게요. 정답. 자, 33번 풀어봤어? 왜 나만 보고 있어? 자, 잠깐만 그만해. 자, 33번의 답은 3번. 3번? 아닙니다. 5번. 답은 5번. 자, 33번의 5번 선지 잠깐만 볼게요. 나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나 작품이 어려운데 이것만 볼게.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합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 선지가 맞다고 생각해보죠.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이런 거죠. 어떤 담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공간 안에서 나는 어떤 봄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대상들 A, B, C가 있는데 얘네들과 함께 뭘 공유하고 싶어? 특정 세계를 공유하고 싶어.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이때 대상들이 뭐겠니? 시를 봐봐.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만 볼게. 저기 저 담벽, 라일락, 별, 개똥. 그래, 모두 너희들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명령. 명령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서라고 명령했어. 서기를 원해. 내 언어 속에 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굴러라. 그래서 뭐해? 이게 똑같이 명령이 반복되죠? 같은 말입니다. 좀만 더 가볼게.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개똥 굴러라. 이게 바로 뭐야? 이상세계. 자, 좀 더 가볼게. 자유를 줬지. 그러니 너희들도 이것도 자유로운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서라, 굴러라 다 뭐 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거야. 자유를 준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는 대상. 담벽, 라일락, 별, 개똥. 맞지? 쉼표로 연결됐잖아. 그리고 얘네가 대등한 거야. 그러면 1번 선지가 자, 봄은 자유다. 그래, 봄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 어떤 거냐면 5번 선지는 이렇게 돼 있어.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봄 같은 세계 대상들과 공유해. 이해됐지? 그러면 이 선지가 맞다면 담벽은 그 대상들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담벽은 경계고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한다는 건 A, B, C가 대상들인 거 아니야. 이 선지가 맞다면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일단 기계적으로 본다면 맞지? 학원 안에서 나는 친구들과 놀았어. 그럼 학원이랑 논 거야? 아니야. 친구들이랑 논 거잖아. 그때 학원과 친구들은 다른 거잖아. 근데 이 선지가 맞다고 쳐봐. 담벽과 그 대상들은 다른 거야 되잖아. 담벽 안에서 논 거니까. 공유한 거니까. 담배랑 같이 놀아야. 그런데 여기에는 다 뭐야? 대상들이 라일락, 별, 개똥인데 담벽도 같은 대상들인 거지. 쉼표로 나열돼서 대등하게. 그래서 5번 선지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미는 일단 나중이라고 해도.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담벽 안에서가 틀렸어. 그치? 근데 그러니까 왜 같이 노는지는 충분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시의 화자는 같이 노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쉼표로 연결되잖아.
채희, 지유, 수연이 쉼표 치면서 같이 놀자 하면 세 명이 다 비슷한 자격을 가진 존재도 있잖아. 담벽도 그렇게 쓰였잖아 지금. 그럼 네. 담벽도 함께 놀 대상인 거야.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됐어? 나머지 31번과 3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1번과 34번. 34번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풀겠어요. 제가. 좋아. 나 부분을 이렇게 펴놓을게. 성이 뭐예요? 쓸모. 유용함, 쓸모 있음 뭐 이런 것들. 음. 됐니? 네. 아니요. 잠깐만 기다릴게. 뭔가 더 뽑았지. 없었어. 좀 먹고 싶다. 또? 마라탕이야. 왜? 어제 가니까 같이 먹자고 했잖아. 제가 어제 자느라 응. 안 먹었거든요. 응. 내가 진이 전화까지 했는데 아니 어제 비 왔잖아. 근데 어떻게 나가? 비를 뚫고 먹으면 더 맛있지. 여기 그래도 나 진짜 맛있게 먹었다. 자, 채점. 그리고 복숭아 맛 나네 진짜 그. 자, 31번에
네, 31번에 4번입니다. 효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복적인 행위는 있지만 효용성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과도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어떤 거요? 어두 어둠과 아침이 나오긴 하지만 대상의 양면성, 여기서 대상은 어떤 거죠? 그 꽃이라든가, 그지? 혹은 임이라든가, 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양면성,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34번 문제인데요. 이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은 신의 탐구인데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언어에 구속된다.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한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에 쓰인 내용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읽어내고요. 요걸로 자,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습. 이게 가장 잘 쓰여진 게 바로 3번입니다. 기억과 디귿 전부 다 새로운 표현이에요. 새로운 시도. 그래서 답은 3번.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이 작품이 도대체 뭔 소리냐 납득은 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만화적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너네는 나무가 무럭무럭 막 공중으로 솟아오르니? 실시간으로 막 안 자라오르잖아. 근데 내가 가진 나무에 대한 세계 속에선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무럭무럭 자라오른다. 어? 실시간으로 쭉쭉쭉 자라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인이 썼다면 그게 납득이 돼? 납득되지 않잖아. 근데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이 시인에겐 하고 받아들여줘봐. 이 시의 화자에게는 개똥이든 별이 반짝이는 거든 개똥이 길바닥에 굴르는 건 꽃이 피는 거든 이 모든 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누리는 모습이 구르고 반짝이고 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화자에게 있어서만큼. 너네 그때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토토로 아니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애니메이션? 거기에 나무가 막 솟아올라 하늘로. 알아? 여기 봐봐. 이게 저 한쪽 왼쪽 구석에 보면 아빠가 일하고 있거든. 밤늦게. 근데 여기 딸내미 둘이 꿈속인데 그 요정이잖아. 숲속 요정 토토로가. 꿈속에서 꿈속에서 현실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깨서 막 움직이는데 아빠는 못 알아채는 거야. 그리고 막 나무가 왜 자라냐면 저렇게 키워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거야. 이어지는 게 바로 뭐야? 이런 거거든.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런 상상력? 이렇게 뽁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꼬맹이도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자라. 이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잖아. 그런데 시를 읽을 땐 이런 상상력도 가지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지우가 아니 담벼락이 왜 같이 노는 애지? 근데 이 세계, 이 시 속에서의 세계는 그런 거야. 납득은 안 되겠지. 근데 이건 그 다음에 이걸 봐도 여기까지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었어.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요거 말이 이해가 되니? 자, 봄은 자유인데 만약에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근데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이게 안 반짝이든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강연자가 5만 원권을 딱 꺼내더니 이런 얘기야.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드는 거야. 공짜로 준다니까 5만 원. 다 그럼 내려보라고. 그러니 이 5만 원을 구겨. 어? 그리고 다시 켜. 그다음에 다시 보여줘. 가지고 싶은 사람. 여전히 다 손들지. 이번엔 다시 구겨가지고 바닥에 놓고 집 밟아. 밟고 다시 꺼내서 다시 들어. 그리고 보여줘. 가지고 싶은 사람. 보여줘요.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이 5만 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했고 자기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이 세상에 뭐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해서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도 아무리 짓밟히고 찢기고 해도 그것이 5만 원의 가치를 항상 가지는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가치를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강연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야. 이 사람이 볼 때 봄은 뭐라 해도 자유인 거야. 뭐라 해도. 이거를 지옥이라고 하든 짓밟고 찢고 뭘 하든 봄이라는 계절에 담벼락에 서 있는 모습. 원래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봄이라는 계절 속에선 그게 자유고 봄이 꽃피는 것도 자유를 실현하는 거고 지가 별이 반짝이는 것도 봄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한테는 자유로 느껴지는 거죠. 그걸 지옥이라고 해도 계속 자유를 누리는 계절이라는 얘기가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예요, 그냥. 자, 그다음 뒤에 아까 나눠준 새로운 프린트입니다. 단톡방에 올렸던 새로운 프린트. 왜 알바 늦게 한다면서? 자, 한번 더 가보죠. 빠라바라밤. 삼계탕. 갑자기? 그래, 너 먹어. 그게 자유야. 아직 봄이 아직 봄이 여름이지.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이 최척전 소설인데 어? 고전 소설. 최척전 혹시 기억나요? 운양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쵸? 중간고사 시험범이었습니다. 무슨 뭐 불잖아. 뭐 부는데? 근데 이게 워낙 긴 장편 소설이라서 장면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퉁소 불잖아. 예, 옥필이 불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가 관건이야.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내용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본문을 봤을 때 소설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은 특히 인물 관계 누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인물 관계 좀 적어주시면서 글을 읽어 나가 주시되 끝까지 다 읽고 풀 수도 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읽고 먼저 풀러 들어가 보는 시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설명이잖아요. 네, 맞아요. 설명 보였을 때는 교과서에 그 이익이 없었어요? 뭐 이 시기에 이거 시험 볼 때 문학 교과서나 이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지. 근데 그냥 있어도 나오기도 해. 근데 최척전이 EBS에 연계돼 있었어 당시. 이건 수능 때 나온 거야. 11월이라고 써 있는 건 수능이 11월을 보니까 수능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근데 대신 똑같은 장면을 실지는 않지. 약간 다른 장면을 실어서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근데 안 읽고 풀어도 돼요? 안 읽고 풀긴 어려워. 왜 저는 했잖아요. 아니 했어도 안 읽고 풀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 그렇게 왜냐면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이거 작품 아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럼 아는 애들은 안 읽고도 풀 수 있게 낼까? 이렇게 안 내. 아는 애들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들어서 풀리더라도 어떤 특정한 한 문제 때문에 다 읽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 당연히. 시도는 그렇게 하지. 비밀적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너희들이야 운양고 같은 경우나 다른 학교의 경우는 채착전을 받겠지만 교과서에 따라 아닌 애들도 있으니까 정석대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기 박스 먼저 보는 거예요.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자, 어려워하지만 서사는 이야기. 사건, 스토리란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가 나타나게 하는 신이한 존재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선녀 같은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문제를 계기되는 소재,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 자, 신이한 존재, 증거, 소재, 사람들. 이게 위에 실려있는 장면에 다 들어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어때요? 최척전이라는 전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이한 존재, 위에 없는데 신이한 존재가 나타났군이라고 쓰면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러한 서자구조와 다양한 서자 장치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자, 그리고 갑니다. 줄거리 먼저 가는 거예요. 찾았어. 전쟁으로. 자, 외부의 실현이죠.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자, 문제상에 적대. 문제상에 놓여 있고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스펙타클하네. 명나라면 중국에서 운영하는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서글픈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이 서글픈 마음은 어떤 마음이 담긴 거겠어요? 가족과 헤어진 슬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 이 피리는 최척의 심정이 반영된 노래겠습니다. 음악이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읽어주는 겁니다. 네, 중략까지는 읽을 테니까 알겠지? 본문은 여기까지 한번 너희들이 읽어보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 푸는 건 내가 푸는 시간을 잠깐 줘볼게.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자, 결혼했을 당시입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칭찬하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아주 행복한 결혼. 문제는 이거지. 장모만 모셨어. 장인은. 자, 이런 인물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최척에게도 누군가가 있을 때 최척. 최소한 여기에 장모. 거기에 아내. 둘은 혼인. 여기는 아직 모르겠어. 있는지 없는지. 인물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꼭 안 그려도 되지만 수업이니까 그려봅니다. 시집온 오경은 시집에 온 오경. 자, 아내 이름은 오경.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을 하며 시아버지를 보는 시아버지 계시네. 최척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로 쓸게요. 자,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시아버지에겐 효, 남편에겐 정성. 윗사람과 같은 알선을 대할 때 성의와 아주 긍정적인 인물. 이해되죠? 여자로서의 일도 열심히 하는 현모양처감.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거다. 고사 인연. 원래 어휘풀이가 있어야 되지만 역사 속에서 뛰어났던 아내들의 이야기. 최첨원 결혼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도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 최척 부부는 훗날의 일찍 후 자식 후대 후사는 뭐냐면 후대의 제사를 줄여도 돼요. 가문에서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매월 초하고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라는 절에 올라 부처께 자 그래서 그대로 일단 다음 해 가보년 정월초하루 음력 1월 1일 예, 만복사에 올라 또 그대로 했는데 이날 장육 금불 부처입니다. 불 때문에 부처님 종류 중에 한 명. 나는 만복사 부처야 너희 성세에서 기특해서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기이한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고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해 10달 뒤 과연 아들 낳는다. 자, 기이한 출생. 영웅 이야기 같은 데 가끔 들어오죠. 신이한 존재 나왔습니다. 그죠? 초월적 존재 부처님. 근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이 붉은 점이 바로 특이한 징표. 그래서 부처가 점지해 준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 지었다. 왜 몽석인지 알겠습니까? 몽 뭐야? 꿈에서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어? 장조금. 부처님 우리가 뭐래? 석가모니 이런 거 들어봤어? 그의 석. 자, 올라도 돼.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
매암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 피를 낭만 낭만이 있어.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그러던 어느 날 봄.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이게 바로 뭐예요? 배경 묘사인데 그 배경, 자연의 모습이 상황과 유사하죠. 인물의 처지랑. 정반대되는 배경으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채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시는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음이 하늘에 하늘거리며 퍼져나갔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깨끗한 풍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해서 시를 한 수 읊습니다. 왕자진이라는 사람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라. 엄청 아름다운 음악이었나 봐. 왕자진이 피리를 부는 거 당연히 누가? 최척이 피리를 부는 걸 이렇게 표현했겠지.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음악을 잘 연주했던.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신선세계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네. 이때 난새는 전설 속의 새.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아름답게 지은 시라고 최척은 감탄하면서 좋아했어. 여기까지야.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과 헤어졌어. 이렇게 금슬 좋게 잘 지냈었는데 한가로운 아주 행복한 한때야. 그리고 뒤에 읽어서 보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최척은 공방이 아침이 밝아오자 강가에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자, 명나라 배를 타고 왔고요. 최척은 일본인 배에 갔습니다. 조선말로 말했어.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젯밤에 뭐 했던 거야? 안남이란 이곳에서 일본 배 탄 누군가가 시를 그것도 조선말로 읽었나 보지. 나도 조선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 읽어줘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까지 읽자. 오경도 생각해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 어젯밤에 피리 소리 들었어? 그것이 조선의 곡.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비슷해. 그래서 남편 생각. 그 피리 소리로 인해 남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시를 읽게 된 거야. 먼저 뭘 들은 거야? 자, 피리 소리를 들었고 피리 소리에 남편 생각이 나서 시를 읊은 거지. 그 시를 읊은 것 때문에 최척은 여기 찾아온 거고. 오경은 자, 오경이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아내인 거 분명하죠? 둘만 서로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다가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히 뛰쳐나와 최척을 봤다. 목소리가 익숙하냐 확 뛰쳐나온 거고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어. 마음을 안정할 수 없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우연히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문제 풀면 되죠? 문제 풀어봅니다. 18번부터 21번까지. 자,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한데 딱 답만 골라내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잘못 적었어. 문자로 남길게요. 네. 네. 음, 피곤해? 갑자기? 거의 끝날 때 됐어. 먹어야지. 나랑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스테이크가 있는데 바로. 세이랑 먹어. 먹어. 오늘 무엇이냐? 다 됐나요? 지우도 다 풀었어? 지금 읽은 부분과 관련된 문제. 18번부터 21번. 정답. 잠깐만 기다려. 18번부터 21번. 응? 네. 아, 요즘 너무 많은 쇼핑을 해가지고 집에 쉴 새 없이 오면서 계속 혼나고 있어. 무슨 쇼핑을 몰라, 이것저것 다 샀어. 했어 지금. 뭐야, 여기래. 베이컨 같다. 자, 채점합니다. 수현이 너다 풀었어? 네. 자, 채점합니다. 네. 자, 18번에 4, 19번에 3번. 3, 20번에 3번. 3, 21번에 5번.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는 23학년도가 이제 22년에 본 시험인데 23학년도 수능은 그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어, 난이도가. 그래서 이 고전서를 시간만 있었으면 차분하게 읽고 풀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시간이 좀 있는데 요 그 다음 페이지 가와 관련된 것만 한번 풀어볼 수 있는지 봅시다. 가와 관련돼서는 A와 B 23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과 니은. 아, 저 모르겠다. 전 해석을 해드리고 풀도록 해야 되겠네요. 가나. 우리 23, 24번 풀기가 자, 23, 24번 풀 건데 일단 24번 문제를 통해서 보기 박스가 있습니다. 자, 도산 12곡 기본 작품이에요. 고전시가. 필수 작품.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에서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되는 이상적 공간. 도산 12곡에서의 강호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지수정가에서의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의미가 다른 거야. 생활하는 공간인 거야. 여기는. 도산 12곡에선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 나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 풍경 같은 것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뭐 23번부터 풀어도 되고 24번부터 또 풀어도 되는데 23번
2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24번을 가볼까요? 24번. 자, 24번 가볼게요. 음, 자,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초야우생이 이 선제 맞으려면 얘가 지금 공간을 꾸밉니다. 화자가 스스로를 이루는 말. 초야우생이 곧 나냐? 이 선지가 맞다면 말이 되게 복잡하지만 초야우생은 어떠어떠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겠군. 그럼 초야우생이 곧 나. 나여야 돼요. 본문 들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것만 맞으면 적절할 수밖에 없죠. 왜? 도산 12곡이라는 가 작품의 강호는 이상적인 공간이라 그랬잖아. 이해됐니? 무슨지? 화자는 그래서 어디서 지내?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 그런 이상적인 공간에 존재한다. 초야 우생 해석만 그렇게 되면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2번 나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나의 심정. 이때 나가 화자이겠지. 2번은 무조건 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기 박스 그대로 갖다 썼죠. 자, 3번 가의 천석광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아쉬움이. 자, 무릉도어는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 이게 천석광의 뜻이 곧 아쉬움인 것이냐로 확인해야 됩니다. 천석광 어디서 들어본 적 없니?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진짜. 어디선가 들어봤지? 근데 봐봐. 천석광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는데 이 보기 박스를 잘 보시면요. 도산 12곡에서는 자연이 이런 공간인데 성철. 맞아.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한대잖아. 조화로운 자연과 하나가 된 화자는 아쉬움을 느낄 거야, 안 느낄 거야? 이상한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흔적이라도 보기 박스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안 찾아지고. 물론 안 찾아져도 아쉬움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천석광이라는 단어가 과연 아쉬움과 관련이 있느냐 봐봐. 천석광 같은 말 가르쳐 줄게.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관동병은 첫 시작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를 학교에서는 자연의 병이 깊어인데 자연의 완전 매니아가 된 거거든. 그걸 우리가 강호 한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반가워. 연하 꾸질. 고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천석고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자연을 만끽하는 경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게 너무 매니아틱해가지고 병이 된 것 같다는 표현. 답 3번이에요. 아쉬움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일단 접근은 이렇게 해도 최종 확인은 뭐 한다? 본문을 보고 이거 확인하러 간다. 해석합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다 괜찮아. 초야 우생이 초야는 시골에 사는 우생 어리석은 인생이 이런들 어때? 납니다.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시골에서 사니까 초야는 자연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천석광 자연을 즐기는 걸 고쳐 바꿔 무엇 하겠는가?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겠다. 만족감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24번은 의외로 쉽게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 끝났어. A, B만 보고.
자, A의 일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 나오기만 하면 리듬감 무조건 나타납니다. 일수. 이수의 초장은 일수의 종장의 시상은 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어받아 자연친화. 아까 일수 좀 전에 읽었죠? 좀 전에 읽었잖아.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게 이거 적절할 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B는 아직 안 읽었는데 확인해 줘야 되고. A. 집으로 삼고 벗을 삼하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제시한다. 허물이나 얻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다. 이거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 볼게요. B의 T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안 되겠다. 자, 1번 선지 맞는지 보세요. 앞에 본문. 일시의 초장 유사한 어휘 반복되는 거 있습니까? 네. 뭐 이런들 있죠. 어떠하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1번은 적절합니다. 2번요? 이수의 초장도 자연친화예요? 일수의 종장도 자연친화인지. 오케이.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치를 묘사해서 깨끗한 자연. 앞에만 잘 나오면 깨끗한 자연일 것 같아요. 앞에 거 맞아요? 산 그림자가 비치는 작은 연못의 경치 묘사한 거 맞습니까? B? 아, B 해석이 안 되나? 어이가? B 볼게. 옛길을 새로 내고 몰라도 작은 연못을 파서 물을 끓여들어 흘러가는 물을 연못에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처럼 티가 없어서 연못의 수면이 산 그림자가 거기에 잠겨 있구나. 맞죠? 연못물 위에 그림자가 산 그림자 비치는 거. 그러면 3번 선지 적절한 겁니다. 4번. 집으로 삼고 벗으로 삼하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 맞아? 무엇을 집으로 삼고 무엇을 벗으로 삼습니까? 연하도 자연이고요. 또 풍월도 자연입니다. 그거를 내가 집으로 삼고 친구로 삼으면 가까이 지내는 거죠.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B. 끌어들여 머물게 했어. 흐르는 물로 지나가는 걸 길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이 머물게 했어. 그러면 가까이 하려는 행동인 거 맞죠? 4번도 적절하네요. 우리 집 앞에 연못 만들어서 머물게 한 겁니다. 다 5번 안 읽어도 답은 5번. 1, 2, 3, 4 다 제꼈잖아. 5번 선지 왜 읽어? 실전이면. 1, 2, 3, 4가 확실하면 5번은 답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봤지만 요게 해석이 안 된다면 밑에 것도 봐야 돼. 선후관계. 이거를 화자의 심리 표현이라고 한다면 대상 관찰하기 전이라면 그지? 티 없어. 심리냐? 봅시다. 맑은 거울 티가 없어 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어디에? 연못물에. 이건 뭐예요? 연못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답은 내가 너무 다 설명해 버렸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갑니다. 네. 자, 시험 범위 제일고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고 있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진도 나간 거 운영은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나? 송이는 나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 사우는 송이가 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해줘 꼭. 얘들아 잠깐 나가지 말고 꼭 학교별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 나눠서 누군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수고했어. 안녕.